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니 너도 아버지 덕을 본 것이다. 아버지가 준 주식과 집까지 합해서 유류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이제 유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누가 유류분을 달라고 하나요? 오빠들이요. 오빠들이. 네. 네, 제가 한번 어떤 사연인지 네. 볼게요. 제겐 2살, 5살 많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오빠들도 일찍 결혼하면서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시던 아버지가 7년 전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독립해 지내던 저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간병을 해드리고 수술 후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 수입과 그간 모아둔 저축까지 보태어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고요. 그런 저에게 미안했는지 3년 전 아버지가 그간 나를 돌보느라 결혼도 미뤄주고 고맙고 염치가 없다면서 아버지가 젊을 때 사두신 주식을 제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시 오빠들에게 알렸는데 오빠들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집도 저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간 연락조차 잘하지 않던 오빠들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니 너도 아버지 덕을 본 것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준 주식과 집까지 합해서 유류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 확인해 보니 3억 정도 했던 주식이 2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는 정작 잘 돌보지 않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식까지 나눠야 한다니 서운합니다. 아버지 유언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오빠들 말처럼 옳은 주식까지 나누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이 한 6억 정도 되고 집을 더하면은 꽤 뭐 상속 재산이 되기는 하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유류분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이 가장 우선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모두 이제 상속됐을 때 남은 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그 취득을 보장하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와 함께 1순위로 상속을 받되 이제 그 비율은 1.5배이고 유류분에 대해서는 민법 1112조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하고 네. 망인의 직계 존속, 즉 부모, 또 이제 망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그 사연자에게 증여한 주식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민법 1113조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또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서만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뭐 증여 등 특별 수익을 취득한 시기가 1년 전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거나 또 유증을 받는 걸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별 수익자의 증여 또는 이제 유증의 가액을 상속분에서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이제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을 미리 이제 지급한 거라고 보고 현실의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망인의 직계 비속으로 공동 상속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3년 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억울해 보이는 게 지금 사연자분이 간병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증여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요새 간병인비가요, 한 달에 막 400씩 넘게 든대요. 그러면은 지금 7년간 하신 걸로 본다면 사실 그 대가를 받은 걸로 어느 정도 금액이 맞지 않나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빠들은 지금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유류분 산정할 때
가만히 될까요? 동거를 하고 또 간호를 하고 또 이제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 증가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여만큼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이제 이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서 특별 수익의 범위를 이제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유류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고려해서 형평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를 하고, 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이런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만약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을 한다면 또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생전 증여를 이제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을 할 때 이 유류분과 기여분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이거 다 뱉어낼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새로 대법원 판례가 자, 이렇게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이유 없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부양을 했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러니 이거는 거기서 빼고 계산해야 돼.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뱉어낼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부양의 의무로 받은 거라 그러면 특별 수익이 아니어서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는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주식이 지금 2배나 돼서 6억 정도가 된다면 사실 좀 가액이 크기는 한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요거는 최종적으로 사건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이제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고, 유족 측에서는 이제 유족의 생계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는 최근에 이제 좀 1인 가구가 늘고 이제 형제 자매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를 반영해서 지난해 이제 유류분권자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나 지금 독일이나 뭐 스위스, 일본에서도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그 한 자녀만을 너무 편애하거나 이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이 생존이 좀 위험해지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평등에 반하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그동안에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상속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불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 이런 사람들까지 유류분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좀 참고해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